그대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자주 잠을 설치는가? 나는 오랜 세월 인간이라는 존재를 관찰해왔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단순하면서도 쓰디쓴 것이었지. 인간은 홀로 있으면 공허하고 함께하면 피로하다는 것 말일세. 이 얼마나 기묘한 모순인가. 우리는 외로움을 피해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지만 정작 그 안에서 더 깊은 고독을 발견하고 만다네. 파티에서 수십 명과 악수를 나누고도 집에 돌아오면 말할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오는 것. 그대도 경험해 보았을 것일세.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네. 인간, 관계의 본질이 원래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지. 나는 일찍이 고슴도치의 비유를 든 적이 있다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무리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 모여들었지.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니 서로의 가시에 찔려 고통스러웠고, 그렇다고 멀어지니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다네. 결국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아 헤매야 했지. 이것이 바로 인간 관계의 본질일세. 우리 모두는 가시를 품고 있다네. 다만 평소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대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보게. 서로 예의 바르고 배려심 깊고 한없이 친절하지 않던가.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어떠한가. 사소한 말투에 상처받고 작은 행동에 서운해하며 기대했던 것이 채워지지 않아 분노하게 되지 않던가. 이것은 상대방이 변한 것이 아니라네. 처음부터 숨겨져 있던 가시가 드러난 것일 뿐이지. 솔직히 말해보세. 그대가 맺은 관계 중에서 순수하게 아무런 기대 없이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친구라 부르는 사람에게 그대는 무엇을 바라는가? 위로인가? 인정인가? 아니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손길인가? 가족이라 부르는 이들에게는 또 무엇을 기대하는가? 효도인가? 존경인가? 아니면 노후의 안전망인가? 이것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네. 인간이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지. 우리는 모두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일세. 아무리 고상한 말로 포장해도 관계의 밑바닥에는 반드시 욕구가 깔려 있다네. 문제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생기는 것이지. 우리는 순수한 우정을, 조건 없는 사랑을, 희생적인 헌신을 꿈꾸지만 그것은 대부분 환상에 불과하다네. 내가 냉소적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겠네. 그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진정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대를 위해 준 사람이 몇이나 되던가? 손가락으로 꼽아보게. 아마 한 손으로도 충분할 것이고 어쩌면 한 명도 떠오르지 않을지 모른다네. 그리고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지. 타인에게 기대를 거는 순간 고통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일세. 그대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생각해보게. 그런데 상대방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면 어떠한가? 서운하지 않겠는가? 그대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줄 것이라 믿었던 사람이 정작 외면한다면 어떠한가?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 모든 고통은 기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네. 기대하지 않았다면 실망도 없었을 것일세. 세상 사람들은 관계가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착각한다네. 연락처에 수백 명의 이름이 있으면 인맥이 넓다고 자랑하고 모임이 많으면 사회성이 좋다고 여기지. 그러나 정작 새벽 3시에 전화해도 받아줄 사람이 있는가? 진정으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대부분은 없다네. 그 수백 명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일 뿐. 그대의 삶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존재들이지. 더 가혹한 진실을 말해주겠네. 그대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 수많은 인연 중 대부분은 슬그머니 사라질 것일세. 아니,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대의 불행을 구경거리로 삼을지도 모른다네. 인간은 타인의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큰 위안을 얻는 존재이기 때문이지. 이것이 추악하게 들릴 수 있으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관계에 집착하는 것인가? 그것은 고독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네. 인간은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불편한 대면이기 때문이지. 자신의 부족함을, 후회를, 공허함을 직시해야 하니 말일세.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을 찾는 것이라네.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말이지. 여기서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네.
나는 인간관계를 완전히 끊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세. 그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지. 다만 관계의 본질을 직시하라는 것일세. 환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것이지. 타인은 그대를 구원해줄 존재가 아니라네. 그대의 공허함을 채워줄 존재도 아니고 그대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줄 존재도 아닐세. 그것은 오로지 그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네.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라 했다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하지. 타인이 나쁘다는 뜻으로 알고 있으나 그것은 절반만 맞는 해석일세. 진정한 의미는 이러하다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타인에게 어떻게 비칠까? 이런 생각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던가? 그 시선의 감옥이 바로 지옥인 것일세. 그대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얼마나 많은 결정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렸는가? 직업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고를 때, 집을 마련할 때, 심지어 오늘 무슨 옷을 입을지 정할 때도 말일세. 그대는 정말 자신을 위해 살아온 것인가?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온 것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네. 관계의 피로는 바로 여기서 오는 것일세. 진짜 자신이 아닌 모습을 연기해야 하기 때문이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상대방이 기대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연기해야 하니 지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가면을 쓰고 있으면 숨이 막히는 법이라네. 그러나 가면을 벗으면 관계가 무너질까 두렵지.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소진되어 가는 것일세. 오늘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라네. 관계 자체를 부정하지 말되 관계에 대한 환상은 버리라는 것일세.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렇다고 타인을 완전히 차단하지도 마시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고슴도치가 찾아낸 지혜라네.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 말일세. 그러나 그 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할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반드시 멀리해야 할 자들의 특징에 대해 말해보겠네. 그들은 그대의 삶에서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자들이며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 해도 독이 되는 자들이라네. 그들의 악취를 맡는 법을 알아야 그대의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일세. 세상에는 향기로운 사람이 있고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다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거의 사실에 가깝지.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세상이 밝아 보이는 반면 어떤 사람과는 잠깐만 대화해도 온몸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빠지지 않던가. 그대도 분명 경험해 보았을 것일세.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지치는 사람, 헤어지고 나면 왠지 모르게 불쾌한 사람 말일세. 오늘은 그 악취의 정체에 대해 말해보려 하네. 그대의 인생에서 반드시 멀리해야 할 자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 해도 거리를 두어야 할 자들에 대해서 말일세. 이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대의 삶은 끊임없이 소모될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 넣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네. 첫 번째로 멀리해야 할 자는 시기하는 자일세. 이 부류의 인간은 참으로 교활하다네. 겉으로는 그대의 친구인 척, 그대의 편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대의 행복을 자신의 불행으로 여기는 자들이지. 그대가 승진하면 축하한다 말하면서도 눈빛은 차갑고 그대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는 척하면서도 입꼬리가 굳어있는 자들 말일세. 시기심이란 인간의 가장 추악한 감정 중 하나라네. 분노는 그래도 정직하지. 싫으면 싫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표현하니까. 그러나 시기는 다르다네. 시기하는 자는 절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지. 아니,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세. 자신이 시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열등감의 증거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시기는 늘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난다네. 걱정이라는 옷을, 충고라는 옷을,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옷을 입고 말일세. 그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지 않던가.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괜찮겠어. 그거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 나이에 그런 모험을 하다니. 이런 말들 말일세. 그들은 이것이 걱정에서 나온 말이라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네. 그들은 그대가 성공하는 것이 불편한 것일세. 그대가 도전하는 모습 자체가
자신의 비겁함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이지. 더 교묘한 형태의 시기도 있다네. 그대가 행복을 나누려 할 때 그것을 깎아내리는 자들 말일세. 그대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하면 거기 비싸기만 하고 별로던데 라고 말하고, 그대가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거기 사람 많아서 피곤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자들 말일세. 그들은 그대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데서 묘한 쾌감을 느끼는 것이라네. 자신은 경험하지 못한 것, 자신은 누리지 못한 것을 그대가 누리는 것이 불쾌하기 때문이지. 시기하는 자를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네. 그대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첫 반응을 살펴보시게.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눈이 빛나고 목소리에 온기가 담기며 더 자세히 듣고 싶어 하지. 그러나 시기하는 자는 다르다네.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거나 화제를 재빨리 돌리거나 뜬금없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지. 이런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마시게.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심일세. 두 번째로 멀리해야 할 자는 불평하는 자일세. 이 부류는 시기하는 자보다 더 흔하고 어쩌면 더 위험하다네. 왜냐하면 그들의 독은 서서히 스며들기 때문이지. 처음에는 그들의 불평이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다네. 세상이 불공평하다. 윗사람들이 무능하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들이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불평만 할 뿐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일세. 불평하는 자의 특징은 모든 것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는 것이라네. 자신이 승진하지 못한 것은 상사가 자신을 싫어해서이고, 자신이 가난한 것은 사회 구조가 불공평해서이며, 자신이 불행한 것은 배우자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말하지. 그들의 입에서는 절대로 내가 부족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네. 모든 것은 언제나 남의 탓이지.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대의 마음에도 불평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네. 처음에는 그저 듣고만 있다가 어느새 함께 불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일세. 그래, 맞아. 세상이 정말 불공평해. 윗사람들은 정말 몰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말이지. 불평은 전염되는 것이라네. 독감보다 더 빠르게, 더 깊이 전염되지. 더 무서운 것은 불평이 습관이 된다는 것일세. 한번 불평의 맛을 알게 되면 헤어나오기 어렵다네. 왜냐하면 불평은 일종의 쾌감을 주기 때문이지.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 일시적으로 마음이 편해지지 않던가.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피해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존심이 덜 상하니까 말일세. 그러나 이것은 마약과 같다네. 당장은 기분이 좋아지지만 결국 그대의 삶을 좀먹는 것이지. 불평하는 자를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네. 그와 대화를 나눈 후에 그대의 기분이 어떠한지 살펴보시게. 세상이 더 어둡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더 믿을 수 없게 느껴지며 미래가 더 암담하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불평하는 자일세. 그의 말이 그대의 영혼에 독을 뿌린 것이라네. 세 번째로 멀리해야 할 자는 가식적인 자일세. 이 부류가 가장 위험하다네. 시기하는 자는 그래도 눈빛에서, 불평하는 자는 그래도 말투에서 진심이 드러나지만 가식적인 자는 완벽하게 위장하기 때문이지. 그들은 웃음 뒤에 칼을 숨기고 친절 뒤에 계산을 감추며 후회 뒤에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이라네. 가식적인 자는 그대가 필요할 때만 다가온다네. 그대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대가 돈이 있을 때, 그대가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때 말일세. 그들의 친절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들의 웃음에는 반드시 계산이 있다네. 문제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처음에는 알아채기 어렵다는 것이지. 가식적인 자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네. 그대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을 때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게. 그대가 직장을 잃었을 때, 그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대가 병에 걸렸을 때 말일세. 진정한 벗은 그럴 때 더 가까이 오지만 가식적인 자는 슬그머니 사라지거나 더 나쁜 경우에는 그대의 불행을 이용하려 들기까지 하지. 또 하나의 특징은 그들이 뒤에서 하는 말이 앞에서 하는 말과 다르다는 것일세. 그대 앞에서는 최고의 친구인 척하면서 뒷자리에서는 그대를 흉보는 자들 말일세. 이런 자들의 존재는 대개 제3자를 통해 알게 되지. 그 사람이 너 없을 때 이러더라,
저러더라 하는 말을 듣게 될 때 그대는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일세. 그러나 배신이라 부르기도 어렵다네. 애초에 그들에게 진심이란 없었으니까. 네 번째로 멀리해야 할 자는 충고라는 이름으로 그대를 깎아내리는 자일세. 이 부류는 앞서 말한 시기하는 자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더 세련된 형태라고 할 수 있지. 그들은 대놓고 시기하지 않는다네. 대신 그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대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리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 말로 시작하는 조언 중에 진정으로 그대를 위한 것이 얼마나 되던가. 대부분은 그대의 길을 꺾고 그대의 자신감을 흔들며 그대를 작게 만드는 말들이라네.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내 성격이 좀 문제야.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넌 좀 모자란 구석이 있어. 이런 말들 말일세. 진정한 충고와 깎아내리는 충고는 다르다네. 진정한 충고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말하지. 그대의 인격이나 본질을 공격하지 않는다네. 이번 발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것이 진정한 충고일세. 그러나 넌 원래 발표를 잘 못하잖아. 이것은 충고가 아니라 공격이라네. 이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대는 평생 자존감을 갉아먹히며 살게 될 것일세. 이들 내 부류의 공통점이 있다네. 그들과 함께하면 그대의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이지. 마치 에너지 뱀파이어처럼 그들은 그대의 생기를 빨아들이고 그대를 메마르게 만든다네. 그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그대는 왠지 모르게 지쳐있고 의욕이 사라지며 세상이 칙칙하게 느껴질 것일세. 이런 자들을 멀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네. 그것은 자기 보호의 지혜이지. 그대의 인생은 유한하고 그대의 에너지도 유한하다네. 그 귀한 것들을 그대를 소모시키는 자들에게 낭비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오래된 인연이라서, 피를 나눈 사이라서, 한때 도움을 받았던 사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핑계일 뿐이라네. 관계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 관계가 그대에게 좋다는 보장은 없다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곁에 두어야 할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 말해보겠네. 악취를 풍기는 자들이 있다면 분명 향기를 풍기는 자들도 있는 법이지. 그들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일 것이라네. 앞서 나는 멀리해야 할 자들의 악취에 대해 말했다네. 시기하는 자, 불평하는 자, 가식적인 자, 그리고 충고라는 이름으로 그대를 깎아내리는 자들 말일세. 그러나 세상이 온통 악취뿐이라면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다행히도 이 세상에는 향기로운 사람들도 있다네. 드물지만 분명히 존재하지. 오늘은 그 향기의 정체에 대해 말해보려 하네. 먼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네. 곁에 둘 만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일세. 그대가 평생을 살면서 진정으로 곁에 둘 만한 사람을 5명만 만나도 그대는 축복받은 것이라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절반도 만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지. 그러니 그 귀한 존재를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네. 곁에 둘 자의 첫 번째 특징은 고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일세.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관계에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대에게 부담을 주게 되지. 반면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관계에 매달리지 않는다네. 그들은 그대가 필요해서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와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 곁에 있는 것이지.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대는 아는가. 고독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된 사람이라네. 그들은 혼자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오히려 소중히 여기지. 책을 읽거나 사색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저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만한 사람들 말일세. 이런 사람은 그대에게 정서적으로 기대지 않는다네. 그래서 그대도 그 사람 곁에서 편안할 수 있는 것이지. 반대로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가? 그들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하고 혼자 있으면 안절부절 못하며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하지.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그대가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아 뿌듯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그 무게에 짓눌리게 될 것일세. 그들의 공허함을 그대가 채워줄 수는 없기 때문이라네. 그것은 끝없는 구멍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차지 않는 것이지. 고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하다네. 그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시게. 진정으로 고독을 아는 사람은 그 시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이 빛난다네. 혼자 음악을 듣는다거나, 정원을 가꾼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만족감이 담겨 있지. 반면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 말할 때 불편해하거나 어떻게든 그 시간을 피하려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일세. 곁에 둘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말이 적고 행동이 일관된 사람이라는 것일세. 세상에는 말이 많은 사람이 넘쳐난다네. 약속을 쉽게 하고 호언장담하며 달콤한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말일세. 그러나 그 말들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던가. 대부분은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와 같지 않던가. 진정으로 곁에 둘 만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라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지. 그들은 할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네. 화려한 말로 치장하지 않으며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네.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묻히기 쉽기 때문이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드러난다네. 모두가 사라진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그가 바로 이런 사람일세. 행동의 일관성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네. 처음 만났을 때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하기 때문이지. 그러나 1년, 2년, 3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라네.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대가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은 사람 말일세. 이런 사람을 만나면 놓치지 마시게. 평생 몇 번 만나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이라네. 곁에 둘 자의 세 번째 특징은 그대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일세. 앞서 시기하는 자에 대해 말했을 때 언급했듯이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네. 인간의 본성에는 비교하려는 습성이 있고 타인의 성공은 자신의 부족함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하하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해하는 것이라네. 그러나 드물게, 정말로 드물게 그대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네. 그대가 승진하면 자기가 승진한 것처럼 기뻐하고 그대가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환하게 웃는 사람 말일세. 이런 사람은 보석과 같다네. 아니, 보석보다 더 귀하지. 보석은 돈으로 살 수 있으나 이런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라네.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그대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자세히 살피는 것일세.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더 듣고 싶어 하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더 자세히 말해봐.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들을 하며 그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네. 반면 겉으로만 기뻐하는 사람은 재빨리 화제를 바꾸거나 자기 이야기를 꺼내거나 축하한다는 말만 하고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지. 더 확실한 방법은 그대가 연속으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를 관찰하는 것일세. 한 번쯤은 누구나 축하할 수 있다네. 그러나 그대에게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 어떠한가? 진심인 사람은 계속 기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점점 불편해하기 시작하지. 너만 좋은 일이 생기네. 부럽다. 이런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의 축하는 진심이 아니었던 것이라네. 곁에 둘 자의 네 번째 특징은 함께 침묵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일세. 이것이야말로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라네. 대부분의 관계에서 침묵은 어색함을 의미하지. 대화가 끊기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의미 없는 말들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 하지 않던가. 그러나 진정으로 깊은 관계에서는 침묵이 편안하다네.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요함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네. 이런 관계는 오랜 시간을 함께해야만 만들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침묵이 편한 사이란 없다네. 그것은 수많은 대화와 경험과 이해가 쌓인 후에야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지.
그대의 인생에서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한 명도 없을 수 있다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게. 평생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라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네. 곁에 둘 만한 사람의 특징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는 것일세.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지. 고독을 즐길 줄 알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며 타인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침묵 속에서도 편안할 수 있는 사람. 이 모든 특징의 공통점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이라네. 자기 자신과 평화롭지 못한 사람은 타인과도 평화로울 수 없다네.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는 사람은 그 공허함을 타인에게서 채우려 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자기 안에 불안이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불안을 만들어내지. 반면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된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함께할 수 있는 것이라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나는 명확한 장소를 알려줄 수 없다네. 이런 사람은 특정한 곳에 모여 있지 않기 때문이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네. 그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일세.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비슷한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에게 끌리는 법이라네. 그러니 먼저 그대 자신이 곁에 둘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며 타인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말일세. 그대가 그런 사람이 될 때 같은 향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대 곁으로 모여들 것이라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보겠네. 악취를 풍기는 자를 알아보았고 향기로운 자의 특징도 알았다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지. 어떻게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어떻게 그대의 에너지를 지킬 것인가. 그것이 다음 이야기의 주제일세. 이제 그대는 누구를 멀리하고 누구를 가까이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네. 그러나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지.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실제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랜 정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혹은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독이 되는 관계를 끊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 말일세. 오늘은 그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하겠다네. 그대에게는 무관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일세.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시게. 세상은 그대에게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요구하지.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지.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요구라네. 그대의 시간은 유한하고, 그대의 에너지도 유한하며, 그대의 마음의 용량도 유한하기 때문이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려 하면 정작 중요한 사람에게 줄 관심이 부족해진다네. 20명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면 한 사람당 돌아가는 것은 얼마 되지 않지. 그러나 5명에게 집중하면 그들은 충분히 채워질 수 있다네. 관계의 질은 양과 반비례하는 법일세. 많이 가질수록 얕아지고 적게 가질수록 깊어지지. 그러니 무관심할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시게.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가 없고 모든 연락에 답할 의무가 없으며 모든 부탁을 들어줄 책임이 없다네. 이것이 냉정해 보일 수 있으나 실은 가장 정직한 태도라네. 관심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이야말로 위선이고 시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이야말로 거짓이 아니겠는가. 무관심할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그대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네. 오히려 그대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보면 결국 아무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네. 차라리 소수에게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대의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흩뿌리지 말고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시게.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인연에 응답할 의무는 없다는 것일세.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의를 배운다네. 인사하면 인사로 답하고 연락이 오면 연락으로 답하며 호의를 받으면 호의로 갚아야 한다고 배우지.
물론 이것은 좋은 가르침이라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지나치면 그대의 삶이 타인의 요구에 종속되어 버린다는 것이지. 연락처에 몇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가? 그 중에 정말로 그대가 연락하고 싶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대부분은 언젠가 한 번 만났던 사람, 어쩌다 인연이 닿은 사람, 끊기는 못하고 유지하기는 피곤한 사람들이 아니던가. 이런 인연들이 가끔 연락을 해오지. 밥 한 번 먹자. 오랜만에 보자. 근황이 궁금하다. 그리고 그대는 의무감에 응답하지. 그러나 묻겠다네. 그 약속이 정말로 그대를 기쁘게 하는가? 만나고 나서 그대의 마음이 따뜻해지는가? 아니면 그저 시간을 버렸다는 허탈함만 남는가? 후자라면 그 인연은 유지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 해도, 아무리 한때 도움을 주고받은 사이라 해도 말일세. 사람들은 인연을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평판이 나빠질까봐, 혹은 나중에 그 인연이 필요해질까봐 말일세. 그러나 생각해보게. 그대가 연락을 안 한다고 해서 정말로 그대를 나쁘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는가? 있다면 그 사람은 원래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고, 없다면 그대의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관계를 끊는 것과 거리를 재조정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일세. 많은 사람들이 관계 정리를 뭐 아니면 도로 생각하지. 완전히 끊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거나. 그러나 인간관계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네.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단계가 있는 것이지. 생각해보게. 그대의 인간관계를 동심원으로 그려본다면 어떻겠는가? 가장 중심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지. 배우자나 가족,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사람들 말일세. 그 바깥에는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바깥에는 가끔 연락하는 지인들이 있으며, 가장 바깥에는 얼굴만 아는 사람들이 있지. 관계 정리란 이 동심원에서 사람들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것이라네.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바깥으로 밀려나 있다면 다시 중심으로 끌어오고, 바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중심에 있다면 제자리로 밀어내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동심원 밖으로 내쫓으라는 것이 아니라네. 각자의 위치를 적절하게 배치하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보겠다네. 그대에게 시기심이 많은 오래된 친구가 있다고 하세. 완전히 연을 끊기는 부담스럽지. 그렇다면 그 친구의 위치를 중심에서 바깥으로 옮기면 되는 것이라네. 자주 만나던 것을 1년에 한두 번으로 줄이고, 속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으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지. 이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것이라네.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가 되는 것도 아니지. 그저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일 뿐이라네. 네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미움 없이 멀어지는 법에 대해서일세.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것이라네. 멀어지려면 이유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이유가 있으면 싸움이 생길 것 같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 정리를 미루는 것이라네. 그러나 미움 없이 멀어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네. 아니,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가장 좋은 관계 정리는 설명 없이 사라지는 것이라네. 이 말이 비겁하게 들릴 수 있으나 실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지. 굳이 나는 당신과 거리를 두려 한다고 선언할 필요가 없다네. 그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내지. 그냥 연락의 빈도를 서서히 줄이고 만남을 정중히 사양하며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되는 것이라네. 대부분의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다네. 그러니 그대가 할 일은 그저 노력을 멈추는 것뿐이지. 먼저 연락하지 않고, 먼저 만남을 제안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연락하면 정중하지만 간결하게 답하는 것일세.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연락을 줄이게 될 것이고, 어느새 서로 잊혀지게 될 것이라네. 이것이 비겁한 것이 아니냐고 묻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네. 비겁한 것은 싫으면서 좋은 척하고, 피곤하면서 즐거운 척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으면서 유지하는 척하는 것이라네. 그것이야말로 위선이고, 그것이야말로 상대방에 대한 기만이지. 차라리 조용히 멀어지는 것이 더 정직하고 더 친절한 방법이라네. 물론 모든 관계가 이렇게 조용히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네. 가족처럼 피할 수 없는 관계도 있고,
직장 동료처럼 매일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관계도 있지. 이런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멀어질 수 없으니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하네. 마음의 문을 닫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에 경계를 두라는 것이지. 심리적 거리를 두는 방법은 기대를 버리는 것이라네. 앞서 말했듯이 고통은 기대에서 온다네.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면 상처받게 되지. 그러니 아예 기대하지 마시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진다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마시게. 그대는 그대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고 그대의 에너지를 지킬 권리가 있으며 그대의 평화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네. 누군가와 멀어지는 것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라네. 단지 그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일 뿐이지. 세상은 그대에게 모든 관계를 유지하라고 요구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요구라네. 그대는 만나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될 필요도 없고 아는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의무도 없다네. 선택하시게.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 누구와 거리를 둘 것인지, 그것은 그대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 말해보겠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네. 진정한 목적은 그대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이지. 홀로 있어도 충만한 삶, 외롭지 않은 고독. 그것이 인간관계의 완성이라네. 지금까지 나는 멀리해야 할 자와 가까이해야 할 자에 대해 말했고 관계를 정리하는 실천적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 서론에 불과하다네.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부터일세. 그것은 바로 그대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네. 인간관계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인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좋은 것이기는 하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네. 진정한 목표는 그대가 그대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일세.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하고 그대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며 그대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 말일세. 왜 그러한가? 생각해 보시게. 그대와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부모는 먼저 떠나고 자식은 제 갈 길을 가며 배우자조차 언젠가는 헤어지게 된다네. 친구들은 세월이 흐르면 흩어지고 동료들은 직장을 떠나면 잊혀지지. 그대의 인생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라네. 그것은 바로 그대 자신이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친하지 않다네. 아니,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도 않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에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자신의 현재에 만족하고 자신의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게 불만이 있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며 자기 자신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이런 상태에서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사랑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지. 누군가 그대를 칭찬해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군가 그대를 사랑해도 온전히 믿지 못한다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이런 의심이 끊이지 않지.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네. 반대로 자기 자신과 친한 사람은 어떠한가? 그들은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다네.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칭찬이 없어도 괜찮지. 비난을 받으면 잠시 불쾌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자기 자신이라는 든든한 지지자가 있기 때문이지. 외부에서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내면에서 이미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네. 오히려 그것은 타인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이지. 빈 컵으로는 남에게 물을 줄 수 없듯이 자기 자신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타인에게 줄 것이 없다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관대할 수 있지.
이제 고독에 대해 말해보겠다네. 고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지. 외로움, 소외, 버림받음, 이런 것들 말일세. 그러나 나는 감히 말한다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왕관이라고. 생각해보시게.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중에 고독을 모르는 사람이 있던가? 철학자들, 예술가들, 과학자들. 그들은 모두 깊은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라네. 고독 없이 깊은 사색이 가능하겠는가? 고독 없이 창조가 가능하겠는가? 고독 없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세상은 고독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지. 혼자 있으면 외롭고, 외로우면 불행하다고 말하지.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임을 찾고, 관계를 맺으며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하지.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외로움이 해소되던가? 아니라네.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파티에서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도 이해받지 못할 때 느끼는 것이라네. 반면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네. 그들에게 고독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내면을 탐험하는 시간이며, 영혼을 정화하는 시간이지.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고, 그저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기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라네. 고독을 즐기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네. 배우는 것이지.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으며, 자꾸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어지지. 그러나 이것을 견디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네.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해지며,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지. 내면의 풍요로움에 대해서도 말해야겠다네.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지. 그들은 자기 안에 충분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채워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네. 반면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끊임없이 타인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인정을, 관심을, 사랑을, 위로를. 이런 요구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 상대방을 지치게 한다네. 내면의 풍요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지식에서 오기도 하고, 경험에서 오기도 하며, 사색에서 오기도 한다네. 책을 읽고, 세상을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내면이 풍요로워지지.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야기할 거리가 넘치고, 생각할 거리가 넘치며, 즐길 거리가 넘친다네.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 반면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자극을 외부에서 찾아야 하네.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하고, 어딘가에 가야 하며, 무언가를 해야 하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조용하면 견딜 수 없다네. 이런 사람은 평생 외부의 자극을 쫓아다니게 되고, 결국 지치게 될 것이라네. 그러니 내면을 가꾸시게. 책을 읽고, 사색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시게. 이것이 가장 좋은 투자라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내면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 주지. 외부의 재산은 빼앗길 수 있으나 내면의 풍요로움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라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다네. 인간관계의 완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많은 친구를 갖는 것이 아니라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아니지. 물론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궁극적인 완성은 아니라네. 인간관계의 진정한 완성은 홀로 있어도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일세.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기쁘지만 없어도 괜찮은 상태. 함께하면 즐겁지만 혼자여도 행복한 상태. 관계가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은 상태.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최고 경지라네. 이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되지. 집착하지 않기에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기대하지 않기에 실망하지 않으며,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해서 함께하기에 관계가 더 순수해지는 것이라네. 그대에게 묻겠다네. 그대는 지금 그대 자신과 어떤 관계인가?
그대 자신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싫어하는가? 그대 자신과 친한가? 아니면 불편한가? 그대 자신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늘 무언가 부족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대의 모든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한다네. 만약 그대가 아직 그대 자신과 친하지 않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게.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며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시게.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기회로 삼으시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 그대는 그대 자신이라는 가장 좋은 친구를 얻게 될 것이라네. 그대가 그대 자신의 왕국에서 당당한 왕이 되기를 바란다네. 타인의 인정에 기대지 않고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롯이 그대 자신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네. 그것이 내가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일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왕관처럼 쓰시게. 그대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네.